우리 대구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얘기하면서 대구 얘기 좀 정리할까 싶습니다. 좀 가볍게 얘기하고 싶은데 주제가 조금 무겁네요. 첫 번째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이번에 조례가 발의됐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저번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에 위탁을 줄 수 있게 통과가 됐습니다. 위탁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공의료법이 있어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라고 공공의료법이 있는데 거기 22조에 나와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보건이라는 것 자체가 의료가 사실 민간의료와 공중보건이 같이 우리는 지금 사회에 있거든요. 그럼 대학병원들이 병원은 원래 영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영리를 취할 수 없는 비영리 병원이고 공공재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민간 병원들은 영리를 취하면서 가는 거고 영리가 높은 곳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한번 얘기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사실 취약계층이라든가 혹은 수가가 낮은 검사들 이런 거 안 하려고 해요. 대학병원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공성을 가지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가 공공의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공공의료의 개념에서 각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들 혹은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학병원급의 서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자체 자체에서는. 그래서 그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같이 민간과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서 모두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공보건의료, 제가 이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이렇게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기네. 어쨌든 지원단을 만들어서 꾸려서 이거를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공공의료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알아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가고 이런 거를 해내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요. 대구는 이전에는 이미 서울시와 뭐 각 경기도, 부산에서도 만들어졌는데 이게 몇 가지 장단점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뭐 이 논문도 제가 하나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는 장단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특히나 위탁에 관련돼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는 재단화를 시켰더라고요. 재단화를 시켜서 가지고 가는데 다른 대부분 도시들이 위탁을 했고 전라남도만 자기 스스로 가져갔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위탁을 줬을 때 단점이 뭐냐 하면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장기성,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게 위탁 주는 사업체가 3년마다 바뀔 수 있거든요. 장기적이지 않아요. 되게 단기적이 되고 또 문제점은 뭐냐면 대학병원에 보통 위탁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단이기 때문에 단장을 보통 의사로 뽑거든요.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시 재단은 그 단장을 보건학 박사분을 뽑으셨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되게. 근데 이게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병원에서는 이걸 하나의 과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계신 그냥 의사를 돌려가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 하는 의사를 돌려가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나온 게 광주의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같은 경우에 병원에 있는데 의사를 이거 공중보건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임상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공중보건이라든가 그런 쪽의 의사, 실험의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쪽의 의사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광주의 지원단장이 응급의학과 교수가 지원단장이 됐어요. 응급의학과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전문성을 가져서 하자 해서 그 전문성 때문에 위탁을 줬는데 전문성을 없애버리는 행동까지도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단장을 구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사실. 왜냐? 그 지자체에서 직접 의사 정도의 수준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봉이라든가 이런 수준에서 또 우리가 의사 그 페이를 측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건소장님들 다 의사인데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페이가 측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 구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 항상 하시고 계세요.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제가 쭉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나온 게 재밌네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료원 공공의료 시설이 있어요.
진주에 있다가 폐지가 됐잖아요. 진주 의료원이 있었는데 폐지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공공의료원이 대구 의료원이 있단 말이죠. 그럼 대구 의료원이 해버리면 사실 괜찮습니다. 저는 대구 의료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런 의사 단체라는 특수성과 그리고 폐의적인 문제까지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구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봤는데 보니까 대구 의료원이 있으니 하면 좋겠다는 정도만 어감을 남겼더라고요. 사실은 대구 의료원이 해야 되거든요. 이 논문처럼 나온 게 하이네카라고 보건의료 전문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문제점에서도 똑같이 말한 전문성, 그 다음에 단기성, 이거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다. 이거를 주도하는 시장, 그 지자체 단체장, 그 다음에 의회와 그 지역의 공공의료 관련된 보건소라든가 대구의료원 같은 것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라고 거기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관심을 안 가져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구시는 어떻냐 이거죠. 대구시가 메디시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했는데 메디시티 얼마 전에 뉴스 났었죠. 대구 동산병원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메디시티 다 돈벌이 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메디시티의 공공보건 개념이 어디 있냐고. 사실은 코로나 이겨낸 거에 메디시티는 아무런 연계가 없었다고, 상관이 없었다고. 병원에 있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메디시티 전부 다 외국 사람들 받아서 그런 걸 이게 방금 잘하셨는데 의사의 말씀이 아니고 의료 관광가라는 데가 생겼어요. 그죠. 의료 관광. 메디시티는 의료 관광에 대한 의료 거지. 관광의 목적이었지. 공중의료에 대한 게 아니라 언제 공공보건이었나. 맞습니다. 지금 와서 또다시 이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을 위탁을 주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그 병원에서는 이거를 돈벌이로 바라보는 게 가장 클 거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우려될 말씀을 주셨고 저도 그게 가장 우려가 돼요. 이게 똑바로 흘러가려면 이거는 사실상 지원단이라는 개념은 거버넌스적으로 국가가 이 중간 계층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국가가 민간 의료와 공공 의료의 중간 계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지원단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가 가지고 중간 계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모든 걸 위탁을 주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익 수단이 돼도 컨트롤 타워만 잘하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거조차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료원에 가는 게 좋다. 근데 대구의료원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들은 얘기지만 아직까지 간호사들 월급도 지금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처지다. 이런 얘기가 슬쩍 들었거든요. 지금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구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조금만 더 생각 가지고 지자체 단체장과 대구시장과 의회가 조금 더 생각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힘든 걸 겪어서 겨우 일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탁 준다. 저는 굉장히 반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두가 다 공부해서 모두가 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과제가 민간 위탁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네. 대구의료원을 선택하는 것도 민간 위탁 그 조례를 통해서 가는 그렇죠. 거죠.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예, 할 수는 있는데 관의 선택이 남은 거네요. 그렇죠. 의지가. 선택이 남은 거죠. 근데 그렇게 가면 위탁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시잖아요. 위탁할 때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로 위탁 주거든요. 결국에는 사업을 어떻게 했는 실적들 가지고 오고 비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할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 최저가한 만약에 대구에 있는 4대 병원, 영대병원, 병대, 동산병원, 가톨릭이 들어왔다 다 같이 그러면 최저가 한 곳 이런 식으로 뽑힐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걸 공공성을 생각해서 비용이랑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위탁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대구의료원을 했으면 좋겠고 대구의료원에 돼도 대구의료원 안에서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 여기를 담당하는 단장이 지정이 될 건데 그런 응급의학과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응급의학과와 공공보건의료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정말로 이걸 할 수 있는 예방의학과, 보통 예방의학과 교수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쪽 위주로 조금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얘기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 예산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주민참여 예산제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게 참여 예산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좀 말씀드리고 수성구청에서 직원이 수성구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로. 이거 한번 올려주세요. 네. 주민참여 예산제로 구의원 사업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죠. 주민참여 예산제 근간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고 민주주의 풀뿌리 주민자치제도를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거든요, 사실. 최대한 짧게 이 사태를 설명드리면
아예 뭐 그 공무원께서 무개념한 짓을 했다는 이런 차원 아니거든요. 그 사람 생각 이건 거예요. 그 상황을 짧게 설명드리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올라오는 과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의원들이 그 주민들에 대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니까 이분들 통하면 되겠다 해서 그 문자를 올리신 거예요. 그 배경은.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관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집행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끼리서 가장 잘하는 그 것들을 발굴해서 거기다 예산을 직접 투여하는 가장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자치분권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는 관이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의원도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습니다.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요. 주민참여예산제 핵심이 뭔지를 담당자가 몰랐다는 거죠. 이게 사실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뭐 나쁜 짓을 했다, 꼼수를 부렸다가 아니라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내가 너무 잘하는 구의원들인 거예요.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사업 올려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제가 그걸 전행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구의원 혹은 공무원들이 주민 이름 걸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구의원은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이 뭔지를 관에서 지금 파악하고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문제의 심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게 뭐 제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확립되었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실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정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음 넘어가서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생겼는데 주민자치회도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죠. 사실 저희가 이제 의원 되고 나서 좀 확인했거든요. 뭐 잘 돌아가는 남구마저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아예 올린 적이 있었어요. 자기들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 이름으로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문제제기를 했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공무원들은 이걸 제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대로 쓰기 위한 게 아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쓸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 1, 2년, 뭐 길면 5년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잘 안 굴러가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걸 억지로 설득을 했거든요. 뭐 남구 정도는 좀 좋아졌겠죠. 저희가 좀 기여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시나 다른 구를 봤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안타깝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간단한 예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 한 회사에서 사장님이 맨날 짜장면만 시켜 먹으니까 다 짜장면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시켜봐라고 했어요. 근데 직원의 그 얘기를 들은 직원이 또다시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거 시켜봐라 했는데 그걸 다시 사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려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난 짜장면 별론데. 결국에는 직원들한테 물어봐라 해놓고는 근데 사장님 뭐 드실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까 보건의료 지원단도 제가 위탁 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제가 알기로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영웅된 사람이 제 기억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영웅이 됐잖아요, 사실상. 그 소방관들 영웅들이 있었지만 이름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기억나거든요. 정은경 본부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인데 지금 이제 청으로 만들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 단계 승급해서 질병관리본부청을 만들어서 그 청장을 정은경 청장 시키겠다. 그럼 1급 되거든요, 거의. 근데 그거를 지금 위탁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외부에 위탁 주겠다고요. 비유 좋다. 그걸 위탁 줘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밥 시켜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또다시 사장님 의견 물어봐서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시대가 역행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대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금 문제점 중에 한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지켜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덧붙이면 저희가 이렇게 계속 떠들고 막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 핵심은 말 그대로 주민의 참여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면 답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꼼수들을 저희가 막아낼 테니까 청년들, 대구 시민들, 대구를 사랑하는 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커요. 한 3천만 원 이 정도 되니까 우리 내 집 앞에 뭘 하자, 화단 놓고 싶다 하면 해줍니다. 아직 턱없이 없지만 자꾸 참여해 주시면 진짜 3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3천억이 돼서 구 전체 예산을 시민들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날까지 우리 국민이 대표다. 네.